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쓰러진다면 어떨까요?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무서운 순간이죠.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뇌졸중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마비, 말 어눌함, 심한 두통, 이런 증상이 혼자 있을 때 나타난다면 정말 아찔할 겁니다. 옆에 아무도 없다면,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그 순간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혹시 뇌졸중이 갑자기 찾아왔을 때 나 혼자서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조차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한 순간에도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혼자 있을 때 뇌졸중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이 정보는 단순히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혜가 될 겁니다. 그러니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그럼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뇌졸중의 초기 신호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정말 당황스럽겠지만 침착하게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첫걸음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 장애, 그리고 시간.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 즉 황금 같은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죠. 첫째, 얼굴 페이스입니다. 거울을 보거나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세요. 웃어보라고 했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거나 한쪽 눈꺼풀이 처지거나 침이 한쪽으로 흐르는 등 얼굴의 한쪽이 갑자기 처지거나 움직이기 어려운 증상입니다. 마치 반쪽 얼굴이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반드시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뇌졸중은 뇌의 특정 부분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체의 특정 부위에만 이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팔아함입니다. 양팔을 앞으로 쭉 뻗었을 때 한쪽 팔이 마치 힘이 없는 것처럼 저절로 아래로 떨어지거나 손에 쥐고 있던 물건을 이유 없이 놓치거나 팔다리를 움직이려는데 내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마비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특히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따끔거리는 느낌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걷는 도중에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서 비틀거리거나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 역시 매우 위험할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안전하게 바닥에 앉거나 벽에 기대어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언어 스피치입니다.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평소에 쓰던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을 더듬거리거나 남의 말을 듣고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입니다. 혀가 꼬인 것처럼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문장 구성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갑자기 횡설수설하거나 말을 전혀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말하는 게 평소와 다른가? 라고 질문하며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바로 시간 타임입니다. 이 모든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고 시간이 지체될수록 뇌 손상이 심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불립니다. 증상이 나타난 후 3시간에서 4.5시간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회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심지어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호 중 하나라도 나에게 나타났다고 생각되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혹시 아니면 어떡하지? 괜히 오버하는 건 아닐까? 괜히 사람들을 번거롭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단 한순간의 망설임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19에 전화했을 때 아마 당황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저는 지금 혼자 집에 있고 뇌졸중 증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말을 할 수 없다면 전화기를 들고 최대한 주변에 소리를 내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버튼을 누를 힘조차 없다면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설정하고 숨소리라도 들리게 하여 구조대원이 여러분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화기를 놓치지 않도록 잡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미리 설정해둔 비상 연락망이 있다면 전화 앱에서 비상 연락처를 눌러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의 긴급 구조 기능을 설정해두면 버튼 하나로 자동으로 119에 연락이 가거나 미리 지정해둔 사람에게 문자가 가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잃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동으로 구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미리 설정해 두셨다면 지금 바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 기능은 평소에 꼭 설정해 두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전화를 걸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자신을 안전한 자세로 옮기는 것입니다.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균형을 잃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낙상으로 인한 2차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침대나 소파 근처에 있었다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앉는 것이 좋습니다. 머리를 받쳐줄 수 있는 베개나 두꺼운 옷가지 혹은 수건 같은 것을 찾아 머리 아래에 두어 혹시 모를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뇌졸중 발작 시 머리 충격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의자에 앉아 있었다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바닥으로 내려와 앉거나 벽에 기대어 몸을 지탱해야 합니다. 최대한 편안하고 안전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이 몸을 조인다면 최대한 편하게 풀고 호흡을 방해하지 않도록 목 주변을 느슨하게 해주세요. 혼자 있을 때 뇌졸중이 발생하면 불안하고 무섭겠지만 나는 살 수 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순간의 침착함이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이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방금 우리는 뇌졸중의 신호를 알아차리고 즉시 119에 연락하는 것, 그리고 몸을 안전한 자세로 잡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구조대가 올 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리고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해두면 혼자 있을 때 더욱 안전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짧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패닉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과 공포는 오히려 여러분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나는 괜찮을 거야. 구조대가 곧 올 거야.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반복해서 스스로를 다독여주세요.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되뇌는 겁니다. 깊게 심호흡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옆에 물이 있다면 아주 조금씩 입을 축이듯이 마시는 것도 건조함을 해소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살에 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의식이 있고 대화가 가능하다면 119 통화 중이라면 구조대원에게 자신의 증상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하세요. 얼굴 오른쪽이 처졌어요. 왼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와요. 혀가 꼬여요. 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수록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마지막으로 식사한 시간이나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등을 알려주는 것도 의료진에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모두러 또한 여러분의 신분증이나 의료보험증, 평소 복용하는 약의 목록을 미리 찾기 쉬운 곳에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현관 입구의 작은 서랍이나 냉장고 문에 비상연락처와 함께 응급시 창고라고 크게 적어서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뇌졸중이 오면 의식을 잃거나 말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구조대원이나 병원 의료진이 여러분의 신원을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의료 정보를 담은 작은 카드를 지갑이나 목걸이 형태로 항상 지니고 다니기도 합니다. 이 카드에는 자신의 이름, 생년월일, 혈액형, 주요 질환, 고혈압, 당뇨 등 복용 중인 약의 종류, 그리고 비상연락처 등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작은 준비가 위급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혼자 살고 계시다면 집안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누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나 스마트워치로 긴급 SOS 기능을 설정해 두면 위급 상황 시 자동으로 지정된 가족이나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119에 연락이 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평소에 설정해 두고 작동 방식을 몇 번 연습해 두면 실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 전화기나 휴대폰의 단축 번호에 예릭구를 포함하여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의 번호를 저장해 두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엄마 예릭구, 아빠 비상, 이웃집 철수 아빠 이런 식으로 쉽게 기억하고 누를 수 있도록 말이죠. 혼자 살고 계시다면 이웃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비상시에 연락할 수 있는 번호를 알려주고 가끔 안부 전화를 하거나 방문해서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창문을 열어두는 것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해요 같은 간단한 약속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매일 특정 시간에 서로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는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 현관문에 나는 혼자 살고 있으니 위급시 연락구에 연락 요망과 같은 작은 표지판을 붙여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런 문구는 만약의 경우 여러분을 발견한 사람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 예방을 위한 평소의 습관도 중요하지만 위급 상황에서는 당황하지 않고 준비된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두렵겠지만 준비되어 있다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식이 흐려지는데 억지로 물이나 음식을 삼키려 하지 마세요. 사례가 들려 기도를 막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조치 없이 누운 채로 잠들려 하지 마세요. 증상이 악화되거나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직 구조를 기다리며 최대한 침착하고 안전한 자세를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중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삶에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마지막 조언들을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뇌졸중이 발생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중요한 지식들이 여러분의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핵심적인 내용들을 마음속에 새겨볼까요? 가장 먼저 얼굴 마비,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와 같은 뇌졸중의 초기 신호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호들은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와도 같습니다. 이 신호들을 인지하는 즉시 단 1분 1초라도 지체하지 말고 119에 연락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증상과 위치를 최대한 명확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목소리가 떨리고 말이 잘 나오지 않더라도 최대한 침착하게 핵심만 전달하려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말을 하기 어렵다면 미리 설정해둔 긴급 구조 기능을 활용하거나 전화기를 들고 주변의 소리를 내어 자신의 존재와 위급함을 알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화기를 절대 손에서 놓치지 말고 스피커폰으로 두어 구조대원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전화를 건 후에는 혹시 모를 2차 손상을 막기 위해 몸을 안전한 자세로 옮겨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마비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거나 다른 부상을 입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대나 의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바닥으로 조심스럽게 내려오거나 벽에 기대어 몸을 지탱하고 머리 아래에 베개나 부드러운 옷을 받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몸을 조이는 옷은 느슨하게 풀어 호흡을 편하게 해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두려운 질병이지만 패닉에 빠지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깊은 심호흡을 하면서 불안감을 가라앉히고 스스로에게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구조대가 곧 올 거야,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세요. 여러분의 강인한 정신력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평소에 여러분의 신분증, 의료정보, 현재 복용 중인 약 목록을 찾기 쉬운 곳에 두거나 지갑이나 목걸이 형태로 항상 휴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위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여러분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배려이자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의 긴급 SOS 기능이나 집 안의 비상벨을 활용하는 방법을 익혀두고 이웃이나 가까운 지인들과 비상 연락망을 공유하여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점점 보편화되는 시대에 서로를 보살피고 지키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안전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옆집 어르신의 창문이 하루 종일 닫혀 있거나 평소와 다른 기척이 느껴진다면 용기 내어 살펴보는 우리 모두의 따뜻한 마음이 서로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사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이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식들이 여러분에게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은 작은 변화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큰 힘입니다. 비록 아주 작은 노력처럼 보일지라도 이러한 준비와 지식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결코 가벼운 정보가 아닙니다. 이 지식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 꼭 심어두시길 바랍니다.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록 몸은 혼자일지라도 이 영상에서 나눈 지식과 여러분의 강인한 의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관심과 따뜻함이 함께한다면 어떤 위기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정보가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나눈 이야기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소중한 경험이나 조언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통해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을 더 좋은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가장 멋진 황혼기를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매일매일 최고의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빛나는 하루를 응원합니다.